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제대로 지금 이제 공갈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렇게 자랑하던 남북 평화 모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16일 오후 2시 50분께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폭파해버렸습니다. 이건 서해 NLL 침범 도발,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여기에 이은 또 하나의 중대한 도발이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참모들, 이 정부 하에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면서요. 김여정이가 13일 그랬죠.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경두 국방장관하고 박한기 합참의장이 합참의 지하 그 지휘통제실에서 동영상으로 지켜봤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견이 됐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북한이요,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숨이 막힐 지경이 됐으니까 이렇게 좀 미친 듯이 지금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면요, 한국 정부를 때려서 미국의 반응을 보겠다, 뭐 이런 술책일 수도 있겠고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과연 믿어도 될 건지, 기대할 만한 게 있는지, 아니면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의 미국 정부와 상대하는 게 더 나을지, 이걸 가늠해보는 중이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겠네요. 아니면 뭐 너무 급하니까 한국 정부를 마구 때려가지고 마구 패가지고 그냥 미국이 어떻게 하든 뭐 유엔이 어떻게 하든 문재인 정부가 그냥 제재 풀고 뭘 지원해 주기를 기대해서 저러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면요, 김여정의 권력을 저렇게 갑자기 강화시켜야 될 무슨 내부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북한은 아주 작심하고 덤벼들고 있죠. 인민군 총참모부 중앙통신을 통해서 16일에 공개보도 형식으로 이제 발표한 걸 보면요, 비무장지대 안에 거기에 군대를 투입시켜가지고 거기다 요새화하고 대남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9.19 그 남북 군사합의 정면으로 이거 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봐가면서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한다, 완전 폐쇄한다, 뭐 금강산 관광 연구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지도 모르죠. 그런 식으로 점점 압박해 들어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내놓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16일 폭파된 그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서 그해 9월 14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05년에 개소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이 건물을 개보수한 거죠. 그런데 개보수할 때 든 비용이 97억 8천만 원. 원래 이 건물을 세울 때 80억 원. 그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177억 8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죠. 그걸 폭파해버린 겁니다. 건물 유지, 관리, 연락사무소 운영비도 있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올해 예산까지 합치면 160억 4,100만 원이랍니다. 도대체 정부가 말이죠, 뭘 믿고 어떻게 이런 처사를 보이고 있습니까? 북한 뭘 믿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 대통령 15일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구불구불 흘러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북은 낙관적 신념을 갖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역설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북측은요, 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답했습니다. 김여정이는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남조선 것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김정은 집단이 상대하는 남조선 것들은 누구겠습니까? 남조선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측근 참모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남조선 것들 이러는 건 바로 문 대통령이 직접 겨냥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문 대통령 취임하기 무섭게 말이죠, 적폐청산한다 이래가지고 사정에 칼을 막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죠. 근데 김여정이 앞에서 왜 이렇게 약해집니까? 온갖 조롱, 무시, 모욕 당하고도요, 그래도 웃기만 해요. 강물이 바다로 간다 이러면서. 그리고 정부 여당 안에 그 국방 안보 분야 그 모모한 사람들, 장관도 있을 거고 뭐 국회의원장도 있을 거고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동안에 뭘 했다는 겁니까?
문 대통령한테 뭘 어떻게 건의했습니까?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해서 발탁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 시킨 대로만 했어요? 그럼 그건 마당쇠죠. 마당쇠가 할 수 있는 일을 뭐하러 전문가들이 나서서 합니까? 흑야, 이 사람들 보니까 뭐 전문가라고 하기 어려워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 16일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이 폭파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요. 예고된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요. 또 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 뭐 대단히 다행스러운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김 장관이나 이 송 위원장.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봉숭아 학당이 따로 없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봉숭아 학당이죠. 문재인 대통령 경험을 해봤잖아요. 김정은으로부터 어떤 합의서를 받든 그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이걸 알아야죠. 중요한 것은 철통 같은 방어태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비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정신무장도 확고해야죠. 그래야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쥘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고개부터 숙이고 들어가면 협상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요, 가망 없는 그런 기대에 자꾸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안보, 국방 정말 튼튼히 하는데 앞장을 서세요. 뭐 김정은이한테 좋은 소리, 뭐 김여정한테 듣기 좋은 소리 그거 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말고 국민들한테 이제까지 해온 말이 있으니까 지금 뭐 이 말을 주워 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확고하게 우리 안보 태세, 국방 태세 이걸 강조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걸 지시하세요. 왜냐? 나중에 훗날에 국민으로부터 호된 그런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잘해야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